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여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서로 아껴주는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아픔 없이 행복하게만 할 줄 알았던 저희 집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군대에 있을 때였고,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재학 중에 학교 선생님이라는 놈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몹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때마침 군대로 입대한 오빠 때문에 어디 한 곳에 말도 못하고 장장 3개월 동안 그런 짓을 당했다고 하니 지금도 동생만 보면 너무 미안하고 그 힘든 시기에 같이 있어주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럽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정황도 잘 들어맞아 어렵지 않게 그 선생이란 놈을 콩밥을 먹이기는 했는데, 그것보다 동생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다니던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그 이후로 집에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그 선생 또래의 아저씨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심해서 중년 남자만 보이면 손을 덜덜 떨고 숨을 잘 쉬지 못할 정도로 긴장을 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한 날에는 아버지도 피하는 동생을 보며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약도 먹으며 치료에만 3년이 걸렸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일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동생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 싶어 취업 준비도 하고, 아버지도 때마침 하시는 일이 잘 풀려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가 마침 동생이 많이 좋아진 시기와도 겹쳐서 이제 힘든 일 모두 지나가고 앞으로 행복해지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바라던 곳에 운 좋게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는 입사 동기였던 그녀는 입사 초기에 힘든 일도 같이 겪고 서로 위로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란 연애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을 만큼 서로가 잘 맞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아내도 아버지가 없는 한부모 가정이더군요.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안 좋은 일로 두 분이 이혼을 하셔서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쭉 아버지 밑에서만 커온 터라 서로 더욱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결혼까지는 무탈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도 너무나 절 좋아해 주셨고 저희 집에서도 정말 딸처럼 예뻐해 주시더군요. 원하던 직장도 얻고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아버지도 이제 편하게 일하시고 이제는 상처가 다 아물어버린 것 같은 동생까지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2년이 흐르고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진 말이죠. 어느 날과 같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집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야근인가 싶어 연락을 해도 받질 않더군요. 아내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물어봤더니 아내는 그날 오후에 반차를 쓰고 일찍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장모님께 연락을 해도 모른다고만 하시고 뜬 눈으로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3시가 넘어가니 아내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놀란 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아내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면서 절 피하더군요. 그 이후로 일주일간 2번이나 아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점점 더 표정이 안 좋아져서 들어오는데 그런 아내를 보고 있자니 바람이 난 건가? 아님 무슨 사고가 터졌나? 하루 종일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고 더는 아내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요즘 항상 표정이 어두운 거냐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내는데, 여보, 사실 우리 부모님 있잖아. 이혼을 하게 된 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라고만 자기에게 말했었는데 사실 우리 아빠 전과자야.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고. 이후로 연락도 끊고 남남처럼 살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 아빠 지금 출소해서 나왔대. 그런데 나랑 엄마한테 찾아오더라고. 다시 엄마랑 합치고 싶어 하던데 나는 싫다고 영 끊자고 했는데 아빠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시네. 어쩌지? 미안해 여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한 시간이었는데 난데없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니 착잡하고 답답했습니다. 일단 아내에게는 내가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합치시는 거는 찬성 반대를 할 입장은 아니니 아내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반대하니 다음에 아빠를 만나러 갈 때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같이 가주겠다고 이야기를 끝내고 며칠이 지나 처음으로 장인어른을 만날 자리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먼저 자리에 나가 장인어른을 기다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법정에서 딱 한 번 본 얼굴이지만 분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이라고 나타난 아내의 아버지는 7년 전에 제 여동생을 성폭행했던 그 선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못 알아보는지 손을 내밀어 악수를 건네는데 저는 역한 게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걸 느끼며 건네는 손을 쳐버렸습니다. 아내도 놀라고 그 사람도 놀라는 가운데 저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되물었습니다. 나를 모르겠냐고. 나는 네 얼굴을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는데 나를 못 알아보겠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뜸 제가 소리를 지르니 그 사람은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7년 전에 네가 무슨 짓을 한지 똑똑히 다 기억한다라고 하니 그 사람도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니 사위 얼굴이나 보려고 나왔는데 이게 어른한테 소리나 지르고 뭐하는 짓인가? 그리고 죗값 다 받고 나온 사람한테 기억을 하니마니 당신이 뭔데 옛날 일을 들추는 겐가? 너는 죗값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치가 떨린다. 우리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죗값을 다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제가 이렇게 대꾸하자 그 사람이 멈칫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나오기 전에 주먹을 그 사람 얼굴에 한 방 날리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뒤쫓아오더군요. 그 사람 자식이란 생각 아내도 보고 싶지가 않아 그대로 차를 몰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저를 보고 아버지와 동생은 많이 놀랐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칠 본가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희 집 벨이 울렸습니다. 동생은 확인하러 나갔고 곧 이어 동생의 비명소리에 저도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은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 사람은 연거푸 저희 집 벨을 눌렀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희 집에 이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건지 대번에 밖으로 나가 그놈 멱살을 잡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아버지도 나오셔서 그놈 얼굴을 보게 되었고 뒤이 아버지도 그놈 옷자락을 잡고 흔들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사과하러 온 사람한테 무슨 짓입니까? 아 빨리 놓으세요. 되려 뻔뻔하게 저희에게 소리를 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을 불렀고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 집까지 찾아올 수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곧이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동생은 그날 이후로 다시 7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밝게 지내며 지난 상처를 극복해가는 중이었는데 그날 그놈 얼굴을 본 뒤로 동생은 다시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자다가 소리도 지르기 일쑤였고 너무 겁을 먹은 탓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절대 다시는 우리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달래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따지니 자기 아빠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그래서 주소를 알려줬다는데 어떻게 제게는 이런 방구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 아내를 다시 못 보겠더라고요. 더구나 다시금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면 동생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난 뒤 며칠 뒤에 그놈이 또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감옥에서 몇 년을 죄값 다 치르고 나왔는데
도대체 나보고 뭘 더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었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딸을 이혼녀로 만들어? 네가 더 나쁜 새끼네. 나와봐. 나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밖에서 그놈의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제 동생은 거의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바로 경찰서로 연락을 했고 잡혀가면서까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집을 내놓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갔고 이혼도 별다른 문제 없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연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이지 답답하고 아내와 결혼을 한 제 자신이 죽이고 싶도록 미울 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